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이동근 스페셜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매도 필살기 이렇게 해놨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매수는 돈 있으면 매수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매도는 어떻습니까?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여러분들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최고로 어려운 게 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매도는 첫 번째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를 그냥 뭐 손절매한다, 뭐 조금 이익 보고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보 전진을 위한 큰 어떤 발자국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부분들 10개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잠시 강의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 안내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하단에 보시면 강의 자료 신청하기가 있을 겁니다. 신청하시면 다음 주 유망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샵 8338 번으로 이동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설정해야 된다. 투자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든지 위험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라는 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면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즐기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유 자금이 아니고 차입 자금이라든지 절박한 어떤 자금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위험 관리도 적절하게 하지도 못할 분들은 오히려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 기간 설정, 기회비용, 위험관리 이런 내용들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사실은 매도가 좀 쉽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매를 한다라는 거는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손절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식 구단이에요. 주식 구단 뭐 밥 먹듯이 매일매일 손절매 하시라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자리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닥 100일, 천장 3일. 요 격언은 뭐냐면은 주가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인내와 어떤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정말로 한 바닥 100일 정도 빡빡빡 바닥을 기다가 시세가 나올 때는 천장 3일, 한 3일 정도 만에 시세가 또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준에서 보면 상승 기간보다 횡보나 하락 기간이 훨씬 더 긴 게 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에스컬레이터, 내지는 우리가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할 때는. 정말로 뭐 42.195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하락할 때는 어떻게 가느냐.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잡아야 된다. 통상 연간 지수만 가지고 보더라도 1년 기준에서 한 3, 4개월 수준 정도, 3, 4개월 정도 뭐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의 뭐 횡보 내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잠시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게 여기 1989년도네요. 89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횡보,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는 횡보예요. 주가가 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상승, 박스 벗어났을 때, 불과 뭐 한 2년, 2005, 2006, 2007 금융위기 오기 전에 주식시장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나오면서 1년 만에 그냥 그대로 한 3년 동안 올랐던 건 1년 만에 다 그대로 원상복구돼 버렸죠. 그러고 나서 급반등이 나와서 한 5, 6년 정도 횡보를 하다가 요게 2017년도 1년 올랐다가 2018, 19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2년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터지면서 2020년, 1년 또 초반까지 약 1년 가까이 빠르게 올라가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 지수를 가지고 보시면 거의 횡보 내지 하락 기간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또 이익을 적절하게 챙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이익을 챙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손실을 인식을 하고 그 추가 손실을 추가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이제 1년 동안, 21년도예요. 21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4월 달까지인데 2022년 4월 달 보시면은 거의 뭐 여기에서 고점 찍고 계속해서 지금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죠. 예, 그만큼 뭐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는 뭐 잠시고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매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도 시점형 1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험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이 단기로 들어갔다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효율적인 어떤 투자 활동 이런 내용들을 못하게 되죠. 물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짧게 끊어치면서 단기 매매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반도체 업종을 상당히 좋게 봤는데 이 반도체 업종이 제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처럼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내 판단이 틀렸구나라고 해서 항로를 수정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손절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 매도에 대한 내용들, 희귀매이라는 거는 이 10가지 경우가 나오면은 그 시세가 전환되고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개명. 고점권에서 장대 음봉, 대량 거래 발생이면은 대반등 나왔을 때 내지는 즉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대 양봉이 저점권에서 나오거나 고점권에서 나오면, 저점권에서 나오면은 윗단, 고점권에서 나오면 아랫단이라고 했죠. 장대 음봉 마찬가지예요. 역으로 고점권에서 음봉이 나오면은 저점으로 내려가고, 저점에서 음봉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투매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고점권에서 장대 음봉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음봉시 당일 매도 아니면은 이길 반등을 매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투기성 종목, 현대사료, 뭐 경영권 분쟁 내지는 경영권 이전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뭐 점점점점점 상한가를 갑니다. 장대 양봉, 아까 이제 장대 양봉이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나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고점권에 나오면 곧 전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런 것들은 이제 투기적으로 점점점 도지 이렇게 해서 나오다가 장대 양봉이 쫙 나왔어요. 고점에서 이야 이거 매물 소화하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게 이제 윗골을 달렸습니다만 그게 음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요런 음봉이 나오면은 곧이어서 하락 신호,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일단 급락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겠죠. 대반등이. 이 대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때리고 나오셔야 된다. 매도를 치고 나오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점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점은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를 이렇게 딱 되면서 고가권에서 나타나는 캔들, 음봉, 이격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고점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음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봉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이 당시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량 거래, 대량 크게 많이 거래가 발생이 되었다. 큰 캔들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은 뭔가 에너지가 막대하게 쏟아져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막대하게 쏟아지면 어떻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막대한 거래량이 생기거나 이런 내용들 큰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역대 사상 최고 거래가 2021년도 1월달 초반에 나오고 나는데 윗글을 달면서 여기에서 신호가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장대음봉 플러스 거래 상투라고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주가는 계속 빠졌고 그 뒤에 주가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7만 원 깨지는 시점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캔들 장대 음봉 이게 이제 믹스가 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대체불가 토큰, NFT 관련한 종목군들. 대단히 급등세를 보였었죠. 2021년도에 시세를 연말에 주도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나오면 고디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고점 시도, 고점 캔들이 도지 아래 위 꼬리가 상당히 긴 고점 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면. 캔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나오면 시세가 균형점을 고점에서 맞추고 있으니까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죠.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를 단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자 1개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점권에서 이게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됐을 때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고점 캔들, 고점권에서 전환 캔들 그러니까 도지라든지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뒤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세 라인 터지게 되면은 고점이 형성된다. 이 고점권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점권에서 지지 기준점이 붕괴될 때 매도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지지 기준점을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추지 기준점은 추세선, 그 다음에 갭 상승, 갭 하락, 그 다음에 직전 고점, 직전 저점, 그 다음에 기준 캔들, 핵심 이평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이런 기준점을 붕괴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매도로 이원관리 들어가고 이후 기준점을 회복지 못하면 전량 매도로 대응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추세를 깼습니다. 깼는데 금방 깼다고 해서 그냥 이거 깨졌어요. 이렇게 깼다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다시. 이 기준점을 여러분들 설정해야 됩니다. 저는 통상 3일 정도로 추세선상에서는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대표 종목이니까 계속 예를 듭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거래 상투가 나왔던 자리였죠. 여기가 역대 최고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 7만 8천 원 선 정도가 됩니다. 7만 8천 원 선. 7만 8천 원 선 정도에서 지지가 되다가 여기에 일순 작년도 8월 달에 올라왔다. 여기에 이제 뭐냐, 2021년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주가가 타고 올라가다가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요. 그러면서 여기를 붕괴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깨고 내려갔죠. 그동안 7만 8천 원짜리가 엄청나게 중요했었는데 여기에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다시 깨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깨면서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등 시에
여기가 매도자리가 되겠죠. 매수자리가 아니고 매도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대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삼성에서야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어서 보면은 추세선이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지만 다시 추세를 복귀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복귀가 되질 않죠. 예,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대반등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하든지 아니면 추세를 이탈해서 한 3일 정도 지켜보다가 추세 복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결단입니다. 결단.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야 지금 올라올 것 같은데 또 올라오면 나만 어떻게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결단입니다. 결단. 원칙을 이렇게 정했으면 그 원칙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세를 갖다가 중장기로 봤으면은 뭐 120일, 200일, 300일 이동평균선을 보거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20일하고 60일 이동평균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20선하고 60선하고 여기처럼 이렇게 대등가 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추세가 꺾인다고 봐야 돼요. 꺾인다고 봐야 되고 이때 만약에 추세를 깨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앞뒤 볼 것 없습니다. 그때는 매도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마저 꺾이고 20선마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대자로 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 대응을 이때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서 내려가면서 지금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죠. 여기에 5G, KM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쌍봉 터지고 나서 꺾어지는 시점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도 상계명. 추세 상승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게. 야, 나는 5일선을 타고 가겠다.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겠다. 보통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준 이평선을 5일선을 이렇게 타고 상승하다. 이평선을 이탈 시 매도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계속해서 이걸 타면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기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힙소, 톱니처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은 저가 기준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여기에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 5일 이동평균선을 했으면 저가 기준 5일 이동평균선을 넣으면서 이 힙소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직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이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8월 달, 요 언저리에서 이동근 성부지에서 언급을 해서 그 뒤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점선 라인은 저가 기준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그걸 아까 이제 힙소를 방지한다라고 했죠. 반면에 이 종목이 올라올 때 보면은 빨간 게 이게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거 안 깨고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여기 한번 깨졌구나. 여기 한번 깨졌고 여기 두 번째 한번 5일선을 한번 살짝 이탈을 한 적이 있었네요. 그럼 아까 이제 저가 기준 5일 이동평균선은 휩소를 방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 지지를 해주니까 그대로 쭉 그대로 홀딩이죠. 꺾어질 때까지 그대로 홀딩.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죠. 시세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5일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쭉 이제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죠. 딱 급등했던 종목들은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간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시세가 좋았을 때 2020년도 말에 이제 여기에서 저점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저가 기준 5일 이동평균선을 그 이탈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약간 시세 안 좋을 때도 급등할 때는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9만 원짜리를 이탈을 하면서부터 시세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옥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이제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저가 기준 5일선이 되겠습니다. 5일선을 약간 이탈했지만 그대로 상승 탄력을 가지면서 가죠. 그러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5일선을 깼다가 올라갔다 깼다 올라갔다 계속 이러고 있죠. 이때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만약 이제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가는 흐름에서는 매도보다는 이제 홀딩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도 사계명. 추세 상승 종목, 아까 이제 5일선이니까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이달 시에 매도한다. 뭐 5일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저가 기준 20일 이동 평균선을 설정을 해서 힙소를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30만 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20일 이동평.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 터지면서 시세가 막 대시세가 나올 때 얘기했었고요. 여기 2017년도, 18년도 이제 셀트리온이 대시세가 날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위직 스튜디오나 이런 것처럼 급등이 나올 때 막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아니었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동 평균선 중에서 어떤 것을 저점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보시고, 그 저점을 지지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홀딩을 해야 시세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꺾이는데 매도, 다시 어디에 매수? 여기 매수했다가 손해보고 매도, 여기에서는 조금 먹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 종목분들은 이제 작년도에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21일 이동 평균선을 찍죠. 21일 이동 평균선을 찍고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이제 21일 이동 평균선을 깨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고 난 뒤에 복귀를 3일을 왔다. 3일 만에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대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반등 시에 매도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 이제 8월 달에 나오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고 여기 대반등 나왔다가 다시 폭락이 나오면서 약 9만 원대를 살짝 9만 원대 언저리까지 나왔다가 이제 13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을 타면서 그 다음에 저가 기준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일시적으로 깨지면 20선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0선, 저가 기준 20선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여기가 13만 원짜리에서부터 시세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산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고 갔는 게 분명히 20선이었었는데 요 20선을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탈해서 4일 만에 못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올라왔죠. 다시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다시 깨고 내려왔죠. 이때부터는 이제 시세가 분산돼서 꺾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올라왔지만 여기서 쌍봉치고 못 올라오니까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고 타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올라가고 있을 때 5일선 타고 간다, 21일선 타고 간다, 안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간다.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내시고 그 기준점을 이탈을 하는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바이 앤 홀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게 빨리 시세가 다시 회복되는가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도 5개명. 상투 패턴 발생 시 확인하고 매도. 보통 우리가 이제 상투 패턴 하면은 쌍봉, 그 다음에 삼봉, 헤드앤숄더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많이 하죠. 이런 패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상투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이제 시세 마지막 부분에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쌍봉을 그리든지 삼봉을 그리든지 그리지만 요 A에서 B 구간, A에서 B 구간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감소가 돼요. 이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으면은 제 고점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넥라인을 이탈하면은 급격하게 손절매 물량 내지는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옥션 보시죠. 아까 같은 종목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서 장대음봉, 장대양봉, 그 다음에 음봉 윗골이 달리고, 그 다음에 양봉 윗골이 달리고 음봉 나오면서 쌍봉을 쳤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됐던 거래량하고 요 고점 부분에서 나왔던 거래량하고 한번 봐 보십시오. 어느 쪽에서 거래가 많이 됐습니까? 요 A 구간에서 거래가 월등히 많이 됐죠. B 구간보다. 거래가 많이 됐는데 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후속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니까 위쪽 돌파 못하면서 주가가 하단으로 처질 수밖에 없겠죠. 처졌을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발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미 고점 돌파 실패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취해야 되는데 느리신 분들, 요게 이제 넥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필사적으로 매도 내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이거나 또 수익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 내지는 다중고점이다. 다중바닥 내지 반대 다중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게요. 고점 캔들, 그 다음에 장대 음봉, 이거 음봉이라고 하죠. 요런 것들. 고점에서 보시면 계속 음봉이 몰려있죠. 그죠? 음봉 몰려있고 고점 캔들 나오고 있죠. 요게 나오는 시점에서 하단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답이 나오죠. 거래량이 늘질 않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음봉거래도 파는 거래인데, 저 파는 분들을 압도를 해서 위쪽으로 주가를 치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붙어야 올라가죠. 거래량이 붙지를 못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넥라인이 이탈할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 이후에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지금 이미 요 밑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도 6개명 되겠습니다. 대시세가 발생하고 거래량 없이 장기 행보시 매도한다. 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테마주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대시세가 발생한다는 말은 이 시세가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가 막 터졌고 요 고점권에서 활발히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면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거래가 붙지 않는 거죠. 거래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 소강 국면에서 가반등이 나올 듯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개인들만 여기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변수가 하나 떨그덕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아프리카 케냐 초원에 누떼가 그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한 100만 마리, 뭐 50만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강바닥에는 악어떼들이 우글우글 몰려 있죠.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못 건너죠, 그죠? 그러다가 한 마리 건너면 우르르 하고 그냥 그대로 건너가죠. 때로 건너가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전부 다 참고 보고 있다가 만약 어떤 변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막 떨어져 버리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게. 10중8구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대시세 끝물 종목의 경우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텍 한번 보죠. 에이텍. 얘가 적절하겠죠.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가 없어요. 뜨문 있지만 거래는 없고 주가는 별로 빠지진 않아요.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못 팔아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팝니까? 못 파는 거죠.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그런 박스 깨고 내릴 때 이때는 필사적으로 파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지금 위치가. 아까 여기에서 박스를 깨고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여기 라인에서는 필사적으로 파셔야 됩니다. 안 파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대반등 나왔을 때 못 팔면은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락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는 회생 불가예요. 그러다가 또 반등 나온 줄 하다 더 빠져버리죠.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4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13,000원 정도니까 다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예를 또 보겠습니다. 금호석유입니다. 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면서 라텍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점권에서 올라왔을 때는 주가가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고점권에서 쌍봉을 쳤어요. 쌍봉을 치고 주가가 더 가지를 못합니다. 반대되는 모습이죠. 여기서는 올라왔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쌍봉 치고 내려와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대로 주가가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오고 오른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 A, B 시세가 나오고 이 부분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막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도 대응하는 게 맞다. 패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도 7개명 호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주가에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호재가 주가에 반영돼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야, 호재가 나왔다. 근데 이 정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은 거의 용도 폐기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미 활용도가 떨어진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인애들은 이미 그 정보를 미리 접수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재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재료가 나왔으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세력들은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그 재료 보고 사는 척하지만 추가적으로 돈 떨어지면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고 시세 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블록들이 조금 얘가 조금 잘못되기는 조금 좀 적절치 못하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당시 이제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에 대한 정선이의 판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판단을 앞두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음봉이 나와요. 이거 셀트리온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가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음봉이 나오거나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면밀히 시세를 보시면서 매도 대응하는 게 맞다.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블록딜 발표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나옵니다. 누군들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불확실성 해소의 분식회계 불확실성 해소를 발표가 나왔고 이 재료 같으면 주가가 툭툭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뒤에서 블록딜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버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P2E, 플레이 투 원 방식으로 해서 게임주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P2E 방식을 접목한다 해서 주가 급등 나왔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세계는 지금 P2E 열풍, 위믹스 토큰 시총 30조 곧 될 것,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료들을 막 쏟아내고 고점권에서 주가는 시세를 닿으면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점권에서 지나치게 많은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 주가가 또 정점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해하시고 그때는 분할로 주가가 안 빠지면은 분할로 여러분들이라도 분할로 매도 대응하시면서 빠져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매도 8개명. 테마주의 선도 종목이 붕괴되면은 후발주는 폭락한다. 폭락은 좀 제가 좀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억하시라고요. 테마주를 매매하고 업종 대표주를 매매하시고 할 때 선도주를 매매하셔야지 후발주를 매매하시면은 후발주 깨진다고 선도주가 깨지는 아닙니다. 선도주 깨지면 후발주는 100% 깨져요. 후발주 깨지면서 선도주 깨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선도주의 시세가 닿았는지 보시고 닿을 때 후발주는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요거는 이제 한신기계하고 일진파워 원전 관련한 섹터 종목들이 되겠는데 원전 관련 섹터들 한신기계 요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약간씩 이제 멈칫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진파워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서 이미 주가가 탄성이 한신기계보다 상당히 나쁜 모습이죠. 먼저 깨지죠.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장에 오면 그런 게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보면 이제 1등주 올라가는 거 겁나서 못하니까 2등주, 3등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떡고물 이런 것들 챙기려고 이렇게 하시는 트레이딩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선도주가 5% 올라갔다가 한 3% 빠지면 후발주는 어떻게 됩니까? 2% 올라갔다가 10% 빠져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짝짓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주도주를 매매하시고 선도주를 매매하시고 선도주가 깨지면 후발주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도 9개명.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꺾이면은 주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꺾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단기로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단기 보셨으면 5일선을 보든지 20일선을 보든지 보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서 보셔야 돼요. 나는 이제 짧게 트레이딩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은 5일선을 봤다가 5일선이 꺾이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21선을 눌림목이라든지 21선을 주로 공략을 하는데 이게 방향이 꺾이면은 시세가 닿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때 또 이렇게 안 된다.
그 다음 여기에서 밀집이 되어서 꺾이면 필히 매도하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전부 다 이동평균선이 한 목소리를 다 모여 있어요. 평균가가. 그러니까 5일 전에 샀던 분, 10일 전에 샀던 분, 한 달 전에 샀던 분, 1년 전에 샀던 분의 단가가 여기서 똑같아요. 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누가 가장 먼저 팔겠습니까? 가장 많이 기다려왔던 분이죠. 예, 1년 전에 샀던 분들. 순차적으로 때리기 시작하겠죠. 주가 빠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장기 종목이라든지 어떤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장기 이동평균선, 뭐 단기 21선, 61선, 120, 200, 300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깨기 시작해요. 20선이 60선 깨고, 그 다음 60선이 120선 깨고, 120선이 200선 깨고, 200선이 300선 깨고, 이렇게 이제 깹니다. 순차적으로 깨면서 점진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으면 여기 60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60선을 이탈한 시점, 여기에서는 필사적으로 매도로 대응하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모이면은 이제 매수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21선을 보면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요 21선을 이탈할 때는 매도, 그 다음에 또 20선과 60선이 데드크로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역시 이제 매도, 요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매도 시켜명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악재,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상증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네요. 감자, 그 다음에 실적 악화, 물적 분할, 이런 내용들이 발생을 하면 이때는 지체 없이 매도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이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규모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의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유상증자라는 거는 또 다를 경우가 있어요.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왜 그런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돈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여러분들한테 자본을 요구하는 것이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뭐 주주뿐만 아니고 전체 투자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CB 전환사채라든지 BW 신주 인수근무사채 이런 것들도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자는 이제 재무구조상으로 해서 자본 손실, 자본 잠식이 발생됐을 때 그 재무구조를 클린화하기 위해서 자산을 상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던 자본을 갖다가 그러니까 멸실 처리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클린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감자를 갖다가 했다. 뭐 5대1 감자를 했다. 뭐 10대1 감자를 했다. 50대1 감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자본이 축소된다. 여러분들의 돈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게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적 악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 달라지죠.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 예상치 대비해서 뭐 10% 하회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 반면에 갑자기 큰 폭의 대규모 적자가 나왔다라든지 어닝 쇼크가 갑자기 나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악재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 인적 분할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주주 내지는 그 기업으로 이익이 기속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시면 물적 분할하는 기업도 LG화학하고 LG 에너지솔루션 보시면 되겠죠. LG 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간데 LG화학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산지 쪽 빠져나오면서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주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지체 없이 매도를 한다. 그리고 주가 고점권이면 역시 지체 없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게 이제 무상감자에 대한 내용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게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감자를 발표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8천억 유정 결정, 그 다음에 감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5천 원을 1,000원으로 무상감자를 한다. 이게 말이 그렇지 무상감자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5천 원짜리를 갖다 1,000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4천 원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 났던 부분들을 이제 자본 투자를 안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서 1,000원으로 이렇게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무구조상으로는 클리너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주분들의 투자는 이미 허공으로 날아간 뒤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1,000원, 4,000원 정도 상각을 했으니까 그만큼 또 자본을 또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본은 이미 빠져서 손실 처리가 돼버리고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희석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 급락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이게 뭐 한다고 해서 올라갈 리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돈이 아니고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뭐 출자 전환이나 내지는 다른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 아니다만 그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고 자본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서 다시 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당한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도로 대응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대기업 정도니까 이 정도지. 만약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대1 감자라든지 뭐 3대1 감자, 내지 10대1 감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회복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에디슨 EV가 처음에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좀 그 인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또 탈락을 하게 되고 또 쌍방울, 광림, 그 다음에 KG 케미칼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인수무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인수 불발이 되고 나서 지금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지를 못했죠.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왔었죠.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래 정지돼 버리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의견 거절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인수를 했던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기업이 그 이벤트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반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수의 어떤 의도, 기업의 의도대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뒤돌아볼 필요는 없다. 바로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앞에서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조금 위험한 게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그리고 감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반영하셔야 되고,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적 아까 물적 분할 뭐 이런 내용들 비교적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악재의 어떤 빈도수 이런 내용들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감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미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조달할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는 매수보다 어렵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결단이 있어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설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매도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예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에요.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진짜 예술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강의를 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게 매도다. 근데 거기에서 매도를 할 때 제가 가장 못한 게 어떤 내용들을 못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결단이나 원칙이 있죠. 이 원칙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못합니다. 이게 이익이 난 거는 이익이 났으니까 의사결정을 상당히 빨리 해요. 그냥 쉽게 합니다. 손실 나는 것 같은 경우는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셔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트레이딩 하는데 고수의 관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매 같은 경우는 전진을 위한 어떤 밑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도는 원칙 준수, 무조건 원칙 준수입니다. 한번 정했으면은 악법도 법이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망 종목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샵 8338번 이동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